안녕하세요. 프랙티쿠스 출판사 대표 장승진입니다. 저희 책 나는 더 영어답게 말하고 싶다 시사의 주편 내용을 계속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회 문제 계속 볼 텐데요. 다이어트라든지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주제로 좀 바꿔서 아동 학대하고 아동 성범죄에 대한 주요 표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젊은 여성들로 하여금 체중 감량에 집착하도록 만드는 것 같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뭔가에 이렇게 지나치게 신경을 쓰고 집착한다 라는 말을 할 때, 네, 여기 나오는 이 obsessive라는 단어가 아주 유용하죠. obsessed with 이런 표현 있죠. 그러니까 뭐뭐에 집착을 하거나 뭐뭐에 강박을 지닌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인데요. obsessed라고 해도 되고, 여기처럼 obsessive라는 단어도 있는데요. be obsessed with 뭐뭐라고 하면 실제로 어떤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거고요. obsessive라고 하면 무슨 성향을 지닌다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집착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태도나 성향을 보인다라고 할 때 obsessive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weight loss, 감량에 대해서, 체중 감량에 대해서 뭔가 집착을 해야만 될 것 같은 그런 태도를 지니게 만든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이 obsessive가 들어가는 표현 중에 obsessive compulsive disorder라는 게 있는데, 이걸 줄여서 OCD라고 하고요. 이게 보통 강박증을 말합니다. OCD라는 표현이 잘 등장하니까 obsessive compulsive disorder의 줄임말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시적인 다이어트. 보통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굶어서 갑자기 살을 빼거나 그런 것을 이제 일시적인 다이어트라고 할 수 있는데, 영어로는 fad diet이라고 얘기합니다. FAD, 이 단어는 일시적인 유행 같은 걸 의미하는 단어예요. 일시적 유행. 그래서 일시적인 유행처럼 급히 빨리 살을 빼는 다이어트, 그것을 이제 fad diet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시적인 유행을 우리가 fad라고 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다이어트하고 상관이 없더라도 여기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재택근무하는 것이 일시적인 유행, 뭐 잠시 그렇게 반짝하다 끝날 일이 아니고 here to stay, 자리를 잡았다, 이런 뜻이죠. 이곳에 머물러 있는다라는 뜻이니까 하나의 대세가 되었다든지 앞으로도 계속 될 거라든지 그런 말을 할 때 is here to stay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유행을 의미하는 fad라는 단어 적절히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이어트와 관련해서 신진대사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저장하는 에너지보다 소비하는 에너지가 많은 사람은 음식을 많이 먹어도 살이 잘 안 빠진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신진대사 혹은 대사라고만 얘기하기도 하는데, 네, 이렇게 메타볼리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 다이어트나 뭐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익숙한 단어일 것 같은데요.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음식이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을, 그것을 메타볼리즘이라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0살을 넘으면은 음식이 에너지로 많이 전환이 안 되기 때문에 음식이 그대로 살로 간다, 이제 이런 의미죠. 그래서 your metabolism slows down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사 혹은 신진대사를 metabolism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고, 그 의미는 이렇게 간단히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동 범죄하고 아동 학대에 관한 얘기로 넘어가서 볼 텐데요. 148번 문장이죠. 아동 성범죄자 이런 말이 있는데 pedophile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앞에 나오는 convicted는 뭐 이 convict라는 단어가 여러 뜻을 지닙니다만, convicted라고 하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법원의 판결이 난 그런 상황을 convicted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그런 성범죄자, 아동 성범죄자를 convicted pedophile이라고 하는데요. 이 pedophile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좀 분석을 해보면, pedo 이 부분이 아동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 file 이 부분은 love를 원래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가 philosophy라고, 이제 철학이라고 말할 때 이 부분이 이제 love에 해당하고 이 부분이 이제 지혜다, 뭐 이렇게 기억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혜에 대한 사랑을 필로소피라고 한다, 이제 그렇게 배운 기억이 있으실 텐데, 그래서 그 어원에서 잘 드러나듯이 아동을 성적인 대상으로 좋아하는 것, 이제 그런 성향을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페도필리아라고 하고요. 그런 사람을, 그런 성향을 지닌 사람을 페도파일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말하면 그냥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게 이제 보통 아동 성범죄자를 의미하는 단어로 이렇게 쓰입니다. 그래서 convicted라는 말과 함께 convicted pedophile라고 하면은 유죄 판결을 받은 아동 성범죄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페도필리아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뭐 소아기호증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생각하는 어떤 그런 태도, 성향 이런 것을 페도필리아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성범죄자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네, 어떤 범죄를 일으킨 사람은 무슨 offender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known sex offender라고 했으니까 알려진 성범죄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인지 offender 앞에다가 그 내용을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처럼 drug offender라고 하면은 마약 범죄를 일으킨 사람, 마약 범죄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meth는 methamphetam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필로폰이라고 얘기하는 그 마약을 가리키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끔찍한 범죄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아동 학대는 뭐 abuse라고 이렇게 학대를 얘기할 수도 있죠. 그래서 child abuse라고 할 수도 있는데 molestation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child molestation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끔찍한 범죄, 이 범죄의 잔혹성 같은 것을 강조할 때 잘 등장하는 단어가 네, 여기 나오는 이 heinous예요. 특히 뭐 연설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뉴스 같은데 잘 등장하는 뭐 일상에서 쓸 일은 뭐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만 이런 데 잘 등장하는 단어니까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말로 극악무도한 범죄라든지 천인 공로할 만행 이런 표현 영어로 옮길 때 heinous라는 단어를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천인 공로할 테러 행위를 condemn 규탄했다 그런 의미죠. 자, 그래서 이 heinous라는 단어, crime이나 이렇게 어떤 범죄 행위 앞에 붙이는 단어로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처벌이 약하다고 할 때 여기 있는 것처럼 slap on the wrist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죠. wrist가 손목이고요. 그 다음에 slap은 이렇게 찰싹 때리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slap on the wrist는 손목만 살짝 때리는 정도의 그런 어떤 경미한 처벌,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쓰는 거죠. 그런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범죄에 대해서 처벌이 너무 약하다라고 할 때 그냥 slap on the wrist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솜방망이 처벌과 잘 대응하는 그런 관용 표현이 되겠습니다. slap on the wrist. 자, 그 다음에 부모가 된다는 것은 높은 수준의 책임감을 요구한다. 이제 이런 얘기가 쭉 나오는데요. 부모가 되는 것은 뭐 being a parent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동명사 being을 쓰지 않고 네, parent에다가 who를 붙이면 그거 자체가 being a parent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되는 것, 부모인 상태, 그것을 parenthood라고 얘기하고요. 관련해서 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아버지인 상태는 혹은 뭐 아버지가 되는 것, 그거는 fatherhood. 그 다음에 어머니가 되는 것은 motherhood 이렇게 또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he felt that he was not yet ready for parenthood. 그는 아직 부모가 될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느꼈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ready to become a father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ready for fatherhood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ready to become a parent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ready for parenthood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parent라든지 mother라든지 father라든지 이런 단어 뒤에 이렇게 who를 HOD를 붙여가지고 그런 상태를 효과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동학대가 대물림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유전을 의미하는 단어 hereditary를 적절히 활용하면 됩니다. 실제로 생물학적으로 유전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유전이 되는 뭐 이런 단어인데 여기처럼 마치 유전에 의해서 자손들한테 어떤 특성이 전달이 되듯이 대물림이 된다라고 할 때 아동학대도 대물림이 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할 때 얼마든지 hereditary라는 말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유전이 되는 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암의 5%에서 10% 정도는 유전에 의해서 발병한다. 또 이렇게 얘기할 때 hereditary라는 단어를 쓸 수 있죠. 마치 유전이 되듯이 대물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할 때 이 단어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153번 문장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